아, 유산균이 원래 다 장으로 가는 거 아니었네요. 그럼 특별히 이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이 그 장 부착 유산균을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지금 최영호 씨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유산균이 장으로 다 갈 것 같지만 당연히 갈 것 같아요. 네, 근데 우리가 섭취한 유산균이 모두 다 장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. 아. 네, 입에서 먹고 사실 이게 장까지 무사히 도달하려면 위도 거쳐야죠. 또 쓸개 여기서 나오는 담즙산 이런 위산과 담즙산 등의 소화 효소의 공격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렇게 살아남은 과정이 이 95%는 다 그 안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장까지 도달한 유산균은 단 5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아, 그럼 먹어도 5%밖에 안 간다는 게 그러니까. 굉장히 충격적이네요. 네. 네,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예. 네, 겨우겨우 장에 도달해도 사실은 장 속에는 예. 유해 물질과 또 우리가 활성산소를 피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 장 상피세포에 안전하게 부착을 해야 요 유산균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유산균이 장 상피세포에 부착하는 능력을 장 부착성이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 장 부착성이 좋을수록 사실 장에서 장기간 생존하기 때문에 예. 유산균이 정말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2006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소화기관에서 살아남아서 장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유산균의 생존력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. 만약에 유산균을 우리가 꾸준히 섭취했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다. 네. 이런 경우는 아마도 그 유산균이 장까지 가지 못했거나 네. 장에 부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유산균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 부착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 그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이 아까 장 부착 유산균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실크 피브로인이 정말 갑옷처럼 유산균을 둘러싸고 있어서 무사히 그 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.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지금 빨간색 이 동그라미가 우리가 이제 아는 그냥 일반 유산균. 예. 네. 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둘레 이렇게 하얗게 코팅막이 형성된 거를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이라고 가정을 해봤는데요. 네. 일단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 유산균을 먹었어요. 먹어서 이렇게 입에서 위산으로 해서 딱 장으로 가서 딱 하면은 어때요? 오, 그냥. 네. 장에 잘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네. 떨어지죠. 네, 이렇게 이제 5%의 확률을 뚫고 이렇게 갔지만 장에 도착한 일반 유산균이 장 세포에 부착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반면에 네. 여기 지금 이렇게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. 입에서부터 먹어서 우리가 장으로 갔을 때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은 어때요? 붙어 네, 있어. 그렇죠. 우리가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은 내려가면서 안에 부착하는 힘이 있어서 무사하게 장까지 도달해서 또 장 상피세포에 정말 착하고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.